제가 이제 전에도 뭐 썼습니다만 그냥 역사 근대사를 읽는 기분으로 들어주십시오. 랑군의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첫 번째 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는 뭐 옛날에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느라 내용도 난삽하고 그랬는데 다시 정리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1980년 10월 초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두 번째 국가로 버마를 택해서 특별기로 도착하게 되었다. 그룹의 총수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어서 비서실장인 나는 이틀 먼저 랑군에 들어가 준비를 하기로 약속했다. 첫 번째 순방지인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회장과 헤어져 방콕을 거쳐 버마에 갈 때만 해도 버마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본뜬 실권자인 내윈이 북한의 김일성과 호영호재한다는 정도의 지식밖에는 없었다. 구소련은 생각도 못하고 동구의 소련 우성국에 입국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 버마도 그 못지않게 찜찜하던 시절이었다. 반면 버마와 북한의 관계는 껌처럼 긴밀했다. 북한은 이곳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공관을 유지하며 동남아 공작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북한으로서는 동남아에서 가장 확고한 안방인 이곳 버마의 한국 대사관이 눈엣 가시이기도 하고 한국 대사는 버마의 외교부 장관은 고사하고 국장급을 만나는데도 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일당 독재인 이 나라에서 당대표는 곧 실질적 국가 원수인데 당대표인 내인과의 회담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겨우 명목상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의 회담만 정해진 상태여서 주변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만류한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복을 입고 있던 군인 정신이 투철한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가정상이 방문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가 충분히 보장이 안 되는 것도 꺼림칙한 문제였는데 그래도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때까지 버마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1950년대 중반 그네들로부터 쌀 원조를 받았다는 것, 1960년대 초에는 버마와의 몇 차례 축구 경기에서 몽짜 들어가는 축구 선수가 있었다는 것 정도였다. 그때는 버마 축구가 약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버마라는 나라 이름이 우리 내리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된 연유는 그 나라의 철저한 비동맹 정책 때문이었다. 얼마나 철저하게 빗장을 걸어 잠갔던지 인도를 주축으로 한 세계 비동맹 그룹도 일종의 나라들 모임이라고 하여 가입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수도 랑군과 외국을 연결하는 항공편은 타이 항공이 유일했는데 일주일에 3번 방콕에서 1시간을 날아와 여객과 짐을 부리고는 훌쩍 되돌아갔다. 승무원은 기내 밖으로 얼굴도 안 내밀었고 기름을 넣거나 정비도 안 받았다. 버마는 다른 동남아 국가처럼 계절이 3개다. 써니, 햇빛이 비치는 써니 시즌이죠. 레이니, 비가 오는 우기. 써니, 레이니, 드라이한 건기 시즌이다. 10월이면 6월, 9월까지의 우기가 끝나고 제일 좋다는 건기가 시작되는 때인데도 트랩을 나서자 땀이 비오듯 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소매가 긴 옷에 심지어 아침나절에는 목도리를 걸치기도 했다. 소형 일제 승용차를 개조해서 픽업 트럭 형태로 만든 택시 운전사는 요금으로 달러를 내밀자 한사코 거절했다. 달러 소지가 금지돼 있으니 굳이 자기네 돈으로 바꿔서 달란다. 이 정도로 외부 세계와는 철저하게 차단돼 있었다. 우방인 구소련이 1960년대에 지어줬다는 호텔은 스프링이 주저앉은 침대, 뿌연 유리컵 1개, 물 담은 양은 주전자, 5년은 썼음직한 낡은 타월 2장, 소형 에어컨이 승용차 엔진 소리를 내며 미적지근한 바람을 불어내고 있었다. 준공 때부터 깔려있음직한 카펫과 방을 비추는 형광등 1개, 모기가 후다닥 순식간에 20여 군데를 물고 달아난다. 다행히 이곳 모기는 한국 모기처럼 물려도 오랫동안 가렵지는 않지만 댕기열이라는 말라리아 비슷한 열병을 옮기고 심하면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 수도를 트니 처음 3분 정도는 붉은 흙물이 나오다가 검은 모래와 쇠, 녹이 섞인 물이 졸졸 흘렀다. 화장실 휴지는
대나무 펄프를 써서 만들었는지 색도 누렇고 뻣뻣해서 자칫 엉덩이 부위를 베이기가 십상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마실 물, 휴지, 비누, 모기향이 있어야 했다. 아무리 장사거리가 없기로서는 이 정도 정보는 내게 주었으면 좋으련만 이럴 때는 주변국의 지사가 하는 짓이 얄밉기도 했다. 우연히 만난 대사관을 돕느라 눈코 뜰 새 없는 무역관장이 그때 장 누군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 집에 가서 수건, 비누 등 물건을 쓸어왔다. 차도 한 대 전세를 얻어놓고 그 집 냉장고에는 얼음도 얼려놓았다. 이틀 후 10월 8일 특별기가 도착했다. 대사관에서 마련한 식사를 마친 총수들과 수행원들은 할 일이 없었다. 모기에 헌혈하러 외출할 수도 없고 오밤중에 갈 곳도 볼거리도 없었다. 이럴 때 마련해놓은 치즈 등 안주와 맘 놓고 먹어도 될 얼음, 조니워커 등은 가뭄의 단비다. 내가 스스로 어깨가 으쓱했다. 그때 여러 수행원들이 미리 다 각 그룹의 총수 사장들이 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삼박하게 준비해 놓은 게 사실은 제가 저밖에 없었어요. 너희 중형놈들 몇 명씩 따라붙으면 뭐하냐 이런 데서 잔뜩 브리핑 자료 만들어서 비즈니스가 어떻고 기회가 어떻고 하는 거 다 꽝이다 꽝.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땐 재벌 중에서도 잔치 열어주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회장도 신이 났다. 그까짓 거 돈 몇 푼 든다고 내가 동창에게 듬뿍 답례했다. 여기서 재벌들 틈에 끼어앉아 귀동냥하는 것도 무지 재미가 있다. 내 비서실 생활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르는데 스리랑카, 인도 등 남은 일정도 문제 없을 듯 싶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 바로 다음날 벌어질 일을 누가 알았겠는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다. 감사합니다.